안녕하세요. 알바주마 제희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나 생산직 급여 등 올해 바뀐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늦었네요. 벌써 3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래저래 환율도 엄청나게 오르고 또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 2025년 최저시급은 1030원입니다. 2024년에는 9,860원이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한 달 근무하였을 때 금액을 보면요. 주 5일 근무에 20일, 매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서 209시간이 됩니다. 한 달 받게 되는 월급이 그래서 296,270원이 되네요. 네, 이 금액은 잔업과 특근을 뺀 순수 8시간 근무 시 받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한 달 근무했을 때 206만 원 정도였는데 약 3만 5천 원 정도가 올랐네요. 근데 작년보다 급여가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을 못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또 4대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매일같이 저녁에 있는 삶을 포기하고 잔업을 하고 또 주말을 포기하고 또 특근, 야근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공장에다가 이제 몸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0만 원 또는 그 이상 월급을 받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 잔업과 특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잔업과 특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딱 돼서 월급을 받게 되니까 월급이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잔업과 특근을 안 해서이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200만 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또 왜 그렇게 허무했냐면 그때는 시댁이 잠시 있었을 때였는데 시댁도 월세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또 월세를 내버리니까 딱 생활비밖에 안 남더라고요. 월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월세가 아닌가 싶어요. 월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는 지인이 서울에 사는데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는 적금, 뭐 저금 이런 거는 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돈을 모은다는 그런 꿈은 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번에 또 취업 사이트들을 제가 조사해 보면서 작년과 급여가 비슷하네 라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취업 사이트가 많잖아요. 근데 주로 저는 사람인가 잡코리아 알바몬을 많이 봐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각 회사에서 직접 구인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구인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 사이트 중에서는 사람인과 잡코리아에서는 대부분 회사에서 직접 구인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바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알바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알바몬을 보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갔었거든요. 정직원이 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웃소싱 통해서 가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직원 공장직 취업을 희망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직접 구인 광고를 내는 사이트를 보고 가서 면접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알바 목적이나 또는 정직원이 아닌 단기적으로 공장에 근무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바몬 추천드려요. 뭐 일당직이나 알바가 진짜 많거든요. 처음에는 아웃소싱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뭐 그냥 광고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면접 보고 이랬으니까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 회사 구인 광고를 보고 온 분들은 전부 정직원이거나 3개월 수습 기간 후에 정직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웃소싱 회사인지 회사 자체에서 광고를 낸 건지 좀 알아보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직원과 계약직은 미세하게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진짜 몇 군데 회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이커리 생산하는 공장인데 8시간 근무했을 때 22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테이프 만드는 제조 공장인 것 같은데요.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생산직인데 최저시급을 적용을 해서 주는 곳입니다. 냉동면 포장하는 식품 공장인데요.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주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12시간 근무를 하면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은요, 역시 포장하는 그 생산직인데요. 수습 기간 동안에는 똑같이 최저시급을 주고 3개월 수습이 지난 다음에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최저시급 주는 곳이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군데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대부분 잔업과 특근 이상 했을 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12시간이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잠자는 것 외에 절반을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몸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도 급여도 좀 알아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시급과 더불어서 공장에서는 월급이 어느 정도 올해는 되는지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일당직을 많이 다녔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일당직은 어떻게 찾아갔어요? 어떤 경로로 가게 됐나요? 라는 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당직도 뭐 오래 한 건 아니었어요. 몇 개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뭔가가 좀 나라가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또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또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직 또는 뭐 또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잘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